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될 강사 도성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178페이지서부터 한번 가보죠. 됐습니다. 178페이지 이제 거기 펴보면 제 1장 총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과목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얘기해야 될 과목의 이름이 부동산 공시법 그래요. 그죠?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과목이야. 이 부동산이란 부동산 그래요.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있겠죠. 이 토지나 건물이 어떻게 생겼으며 토지나 건물이 갑의 건지 을의 건지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법이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 그래요. 그죠? 부동산 공시법 그럽니다. 이 법률은 두 가지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러는데 그 법률이 우리 시험범위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한 사항만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냥 예전처럼 지적법 해도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래요. 지적법이란 법률하고 부동산 등기법 그래요. 그죠? 이 두 가지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지적법 12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 12문제 출제가 돼요. 한 문제당 배점은 2.5점씩이죠. 그죠? 그래서 총 24문제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이제 세법 그래요. 그죠? 세법이 부동산 세법 16문제 합쳐서 공시 및 세법 그래갖고 3교시에 치르게 돼요. 2차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2차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법은 이제 뭐 세법 시간에 얘기를 할 테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 부동산 공시법이란 법률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지나 건물이 외형적으로 어떻게 생겼으며 그죠? 어떻게 생겼으며 그 토지나 건물의 갑의 건지 을의 건지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법이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 그래요. 두 가지 법률 구성되어 있어요. 지적법 12문제, 등기법 12문제 합쳐서 2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4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내년도 33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시려면 이 지적법은 12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 맞춰주셔야 돼요. 흔히 이 지적법은 득점 과목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10문제 정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이 정도는 맞춰줘야만 제 합격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10문제 정도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등기법은 굉장히 까탈스러워. 그죠? 그래요. 그래서 올해 32회 때도 상당히 까탈스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욕심내면 안 돼요. 욕심내면 안 됩니다. 한 6개 정도 맞춰주셔야만 33회 때 합격할 수 있어요. 그죠? 33회 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6개 그러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면 6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합쳐서 16개를 목표로 해서 이제 오늘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그죠?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동산 공시법이란 과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갑론을박하게 될 강사 도성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뭐 잘 좀 부탁드린다는 얘기는 딴 게 없고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말고 나오시면 그게 잘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지적이란 사항이 어떤 건지, 지적이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등기법이란 법률이 어떤 법인지,
그걸 개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과목 설명을 드렸어요. 예, 과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지적 한번 가보죠. 지적 그러죠. 지적. 지적이란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지적법을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이건 땅지자야. 뭐라고요? 땅지자지. 사람한테도 적이 있듯이 아마도 땅에도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흔히 호적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호적이 있듯이 땅에도 적이 있을 것이다. 땅에 관한 적을 뭐라 그래요? 지적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를 내립니다. 일단 땅에 관한 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야. 그래서 아무나 담당할 수는 없고 이 땅에 관한 업무는 국가기관이란 자만이 땅에 관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민간인들이 담당할 수는 없고 이 땅에 관한 업무는 국가기관이란 자만이 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이란 자가 그죠? 오로지 뭐에 대해서만 토지 그래요. 건물은 빠지고 그죠? 건물은 빠지고 오로지 토지에 대해서만 그래요. 그죠? 토지에 대해서만 그렇죠. 우리 등기법은 토지도 규율 대상이기도 하지만 건물도 규율 대상이야. 근데 지적법은 오로지 토지만이 규율 대상이야. 그죠? 토지만이 규율 대상입니다. 이 토지라는 놈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이 토지를 사람들이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봐요. 그죠?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봅니다. 이 토지를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본다라는 것을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조사 측량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조사 측량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토지를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저 토지에 관한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토지를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봅니다. 그죠? 그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을 했어요. 이 획득된 정보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고 국가의 중요한 공적 장부라고 할 수 있는 지적 공부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공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다가 그죠? 장부에다가 저 지적 공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토지 대장이라고 아시지? 그죠? 들어는 봤죠? 그 토지 대장이라는 장부를 지적 공부 그래요. 통칭하여. 그죠? 이런 장부에다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해주고 등록을 해주고 그죠?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보고 뭐라고 한다? 지적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지적법 그래요. 그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정의를 저는 내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보면 지적이 뭡니까? 했더니 국가기관이라는 자가 오로지 토지에 대해서만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통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을 했어요. 이 획득된 정보를 국가의 중요한 공적 장부라고 할 수 있는 지적 공부라는 놈에다가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지적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지적법 그럽니다. 그죠? 지적법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6가지의 개념적 징표들이 있는데 이 개념적 징표 등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그 지적법이 개략적으로 어떤 법인지 한번 감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죠? 감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지는 토지에 관한 업무는 국가의 중요한 공적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나 담당할 수는 없고 국가기관이라는 자만이 담당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국가기관은 너무너무 바빠요. 그죠? 그러니까
국방 문제도 처리를 해야 되고 외교 문제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고 이 토지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의 안차가 누구한테 위임을 줘서 실질적으로는 그자가 이 토지에 관한 업무를 제1선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자의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지적소관청이래요. 뭐라고요?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요. 지적소관청이 뭡니까? 그랬더니 지적공부를 직접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담당해야 돼요. 근데 얘가 너무 바쁘니까 이 토지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이 이 소관청이라는 자한테 위임을 줘서 실질적으로는 제1선에서 얘가, 그죠? 소관청이라는 자가 지적에 관한 업무를 제1선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국가기관은 우리 지적법에서 이 소관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아마 지적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한 놈만 얘기를 하라면 지적소관청일 거야. 그죠? 지적소관청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지적 공부를 직접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소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국가기계라는 자가 건물은 빠지고 오로지 토지만에 대해서, 그죠? 토지만에 대해서 이 토지를 우리 지적법에선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했더니 혹시 여러분들 필지 그래요. 뭐라고요? 필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그래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토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적법에서는 필지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사용되고 있습니다. 필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구획하는 토지의 법적 등록 단위를 필지 그래요. 그죠? 필지. 이 필지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개론 시간에 가보면 뭐 부지다, 건부지다, 뭐 나대지다, 그죠? 뭐 토지의 종류를 뭐 쭉 배우고 있을 거야 지금, 그죠? 그렇죠? 엊그저께 배우고 있을 거야. 그 중에서 하나의 개념이 필지인데 이 필지라는 개념은 지적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야, 그죠? 그래요. 필지라는 개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구획해 놓은 토지의 법적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지 그러죠. 이 토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요리조리 사사히 살펴봐요. 요리조리 사사히 살펴본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하게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 조사, 측량 등의 행위는 우리 지적법에서 어떤 단위로 쓰이고 있습니까? 했더니 토지 이동 조사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이동 조사라는 개념. 그리고 이 측량은 일반 측량이 아니고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측량이 있대요. 그죠? 지적 측량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건 조금 전문적인 냄새가 나니까 일단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죠? 그냥 우정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돼요. 하여튼 이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은 우리 지적법에서는 토지 이동 조사 및 지적 측량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요. 자,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어요. 아마 오늘 배우는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일 거야. 그죠? 토지에 관한 정보.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 정보로 나눌 수가 있대요. 하나는 사실 정보 그래. 뭐라고요? 사실 정보라는 놈이 있고 또 하나는 놈은 권리 정보라는 놈이 있대요. 권리 정보라는 놈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사실 정보와 무슨 정보?
권리 정보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일단 사실 정보는 말을 바꾸면 토지 표시상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표시상이다 그래요. 그죠? 토지 표시상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토지의 소재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의 소재.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부산광역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되겠네. 여러분들 혹시 집원 그래요. 뭐라고요? 집원 들어봤죠? 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그죠? 그래서 부산광역시 여기가 연산구죠. 연산구 연산동 100번지.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목 그래요. 뭐라고요? 지목이라고 들어봤죠? 쓰임새 그래요. 뭐라고요? 그 토지의 쓰임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토지의 쓰임새에 따라서 28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뭐 전이다, 답이다, 과손이다, 그죠? 목장용지다, 대다, 그죠? 종교용지다, 학교용지다, 공장용지다.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죠? 그래요. 쓰임새 그래요. 그리고 그 토지의 면적 그래요. 뭐라고요? 그 토지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그죠? 몇 제곱미터입니까?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죠. 괜히 몇 평 이러지 말아요. 그죠? 그래요. 몇 제곱미터입니까? 그 다음에 그 토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경계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 그죠? 그러니까 그 토지는 이렇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네모 반듯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마른 목골로 생겼습니까? 토지의 구체적인 형상 그러죠. 그죠? 구체적인 형상. 그렇죠? 그래요. 그걸 알려면 경계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조금 좀 전문적인 냄새가 나지만 좌표 그래요. 뭐라고요? 좌표. 그러니까 평면, 직각, 종행선, 수직각 그래요. 그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지, 면, 경, 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지적법상 쓰이는 개념이 아니고 학개론, 그죠? 그 다음에 공법, 그죠? 여기저기 민법에서 쓰이고 있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1년 동안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죠? 토지 표시상 사실 정보가 뭐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즉 소지지면 경자다.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죠? 네, 됐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정보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토지는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갑의 거래요. 그죠? 갑의 겁니다. 이런 얘기야. 갑시가 자연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일 수도 있고, 갑시가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법인일 수도 있어요. 갑시가 비법인일 수도 있어요. 그죠? 비법인일 수도 있어요. 갑시가 자연이라면 이름이 있겠네. 그죠? 이름.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 사는지 주소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얘의 주민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죠?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싸잡아서 흔히 통칭하여 권리정보 그래요. 그죠? 네, 권리정보 그럽니다. 근데 만약 갑시가 법인이라고 한다면 성명 대신 뭐가 있어요? 명칭이 있겠지. 그죠? 그리고 법인의 주소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래요. 본점 소재지가 되겠네. 그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래요. 법인한테는 주민번호가 없어요. 주민번호 대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럽니다. 이것도 등기법에서 배우게 될 거야. 그죠? 부동산 사업자 등록번호 그러지 말아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야. 사업자 등록번호는 아마
세법 정도 가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요.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그래요. 이런 걸 모두 싸잡아서 권리정보 그래요. 그죠? 권리정보 그럽니다.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물론 다른 정보도 있지. 가격 정보도 있어요. 그죠? 가격 정보. 여러분들 토지 등급 표시사항이라고 들어봤지? 그 이제 더욱더 친숙한 용어는 개별 공시지가 그래요.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토지에 관한 가격 정보라고 합니다. 그죠? 가격 정보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보는 사실 정보하고 권리 정보야. 그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정보야. 사실 정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토지 표시상 그래요. 토지 표시상이 뭡니까? 했더니 소지, 지면, 경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라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소지, 지면을 사실 정보 중 무슨 정보라고 하냐면 문자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문자 정보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문자 정보만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토지가, 그죠? 본인의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는지 파악하기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죠? 쓰임새는 뭔지, 면적은 몇 제곱 미터인지 그런 정도만 알고 있지. 내 토지가 네모 반듯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세모꼴로 생겼는지 파악이 불가능해요. 그죠? 내 토지가 세모 형태로 생겼는지 마름모꼴로 생겼는지 파악하려면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무슨 정보? 그림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 경계 좌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림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그림 정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경계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하고 가죠. 그죠? 자, 그래서 경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도면 그래요. 뭐라고요? 도면을 펼쳐봐야 돼요. 이게 또 찌그러졌네. 그죠?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요. 이게 도면이라고 쳐봅시다. 그죠? 도면이라고. 이렇게 생겼대. 여기에 이렇게 생긴 필지, 이렇게 생긴 필지, 이렇게 생긴 필지, 세 필지가 등록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그래요. 여기 꺾여요? 안 꺾여요? 이렇게 꺾이죠. 그죠? 꺾인다고 해서 요 점을 굴곡점 그래요. 뭐라고요? 굴곡점. 꺾이는 점이라고 해서 굴곡점 그러는데 이 굴곡점을 우리 지적법에서 경계점 그럽니다. 뭐라고요? 경계점 그래요. 여기도 꺾이죠? 여기는 90도로 꺾이네. 여기도 꺾여요. 그죠? 꺾입니다. 그럼 경계점이 4개가 있네. 그죠? 경계점과 경계점을 일직선을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 놓은 선을 보고 뭐라 그래요? 경계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 그럽니다. 이건 그림 정보로서 유일하게 도면에만 등록되는 선이야. 그죠? 이 경계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내 토지가 네모 반듯하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그림 정보까지 파악해야 돼요. 그죠? 그래요. 자, 이렇게 파악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토지 표시사항은 뭐다? 토지 표시사항 뭐라고? 또 올해도 또 막강한 사람들만 모였네. 그치? 또 다른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죠? 또 다른 귀신이 나타났어요. 토지 표시사항은 소지, 지면, 경자다.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내가 물어볼게요. 그죠? 그래요. 물어볼 겁니다. 하여튼 토지에 관한 정보는 크게 사실 정보하고 권리 정보가 있어요. 이런 획득된 정보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 국가의 중요한 공적 정보로 할 수 있는 지적 공부 그래요. 오늘 배우는 내용 중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야. 그죠? 지적 공부에다가, 그죠? 지적 공부에다가. 그래서 지적 공부를 한번 가봅니다. 지적 공부는 크게 대장 그래요. 뭐라고요? 대장 그래요. 이거 별 얘기 아니야. 그죠? 그냥 대장이란 장부가 있대요. 대장이란 장부하고 도면 그래요. 뭐라고요? 도면이란 장부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대장이란 장부에는 토지에 관한 사실 정보 중 주로 무슨 정보가 문자 정보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죠? 도면에는 조금 전에 봤듯이 수많은 정보 중에서 무슨 정보? 그림 정보가 주로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러면 대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토지 대장 구경해봤죠. 그죠? 산에 가면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임야 대장이 있어요. 그죠? 임야 대장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는 토지인데 그게 갑의 단독 소유지가 아니고 갑을병의 공유토지래요. 그죠? 그 공유지에 관한 장부라고 해서 공유지 연명부 그래요. 그죠? 연명부라는 장부가 있고 땅에 관한 장부 분명 많은데 그 땅 위에 공동주택 중에 하나인 아파트 그래요. 뭐라고요? 아파트가 꽈리를 틀고 있다는 얘기야.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준다고 해서 이름하여 대지권 등록부 그래요. 그죠? 이런 네 가지 장부를 모두 싸잡아서 통칭하여 뭐라 그런다? 대장 그래요. 그죠? 대장.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 그래요. 도면에는 지적도하고 뭐가 있어요? 임야도가 있습니다. 임야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잘 봐봐요. 어떻게 보면 대장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도면과 같단 말이야. 대장과 도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매우 별스러운 장부라고 해서 경계점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등록해 놓는 장부라고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장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장부는 대장과 도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매우 별스러운 장부야. 그죠? 요 대장, 도면, 경자부를 모두 싸잡아서 흔히 지적공부 그래요. 그죠? 지적공부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등을 이러이러한 장부에다가 어떻게 등록을 해놓게 된다는 얘기야. 그 토지에 관한 정보를 방치해 두지 아니하고. 그죠? 됐어요? 자, 요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달달달달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요. 이러한 지적 공부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공적 장부에다가 등록을 해줘요.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외형적인 모습은 토지입니다. 그죠? 외형적인 모습은 분명히 토지야. 근데 이거는 우리 지적법상 토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외형적인 모습은 토지야. 그죠? 근데 이걸 지적법상 토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토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토지의 소재가 어디야? 소재 어디야? 몰라. 그죠? 누구 아는 놈 한 명도 없어. 번지수가 몇 번지야? 너 100번지인지 101번지인지 누구 아는 놈 단 한 놈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토지의 지목이 뭔지, 몇 제곱미터인지, 경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아는 놈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토지가 되려면, 우리 지적법상 토지가 되려면 권한이 있는 자가 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을 해서 이런 정보를 획득을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어야만 비로소 일필지의 토지로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등록함으로써 일필지의 토지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보고 뭐라고 한다? 지적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지적법 그래요. 그죠? 지적법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국가기관이라는 자가 오로지 토지만에 대해서 조사, 측량 등의 행위 등을 통하여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 획득된 정보를 국가의 중요한 공적 정보로 갈 수 있는 지적 공부라는 놈에다가 등록을 해주고 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보고 뭐란다? 지적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지적법 그래요. 그죠?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내년도 33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한 10개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그죠? 10개 정도는 제가 충분히 담보할 수 있으니까 토요일날 어디 가지 마시고 뭐 기껏 해봐야 3시간, 3시간 반이야. 그죠? 잠깐 짬을 내서 듣고 어디 놀러 가도 놀러 가요.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적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내렸다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제 뭐 구슬이 암만 많아봐야 뭘 의미가 있어요. 구슬도 좀 다 꿰야 보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슬을 한번 꿰볼게요. 이렇게 뭐 알고 있어봐야 의미도 없어요. 그죠? 의미도 없고 과연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 시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적, 측량, 토지, 이동조사, 필지, 소관청은 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 소재, 뭐 부산광역시, 연산구, 연산동 이런 게 문제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빠지고 지번 그래요. 뭐라고요? 지번. 지번은 29회 때까지 약 3년 동안 계속 출제가 됐어요. 27, 28, 29. 그죠? 뭐 금년도는 안 나왔어요. 그죠? 예, 금년도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목 그래요. 뭐라고요? 지목. 이거는 제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그죠? 작년도 31회 때까지는 매년 2문제씩 출제가 되다가 올해 32회 때 와서는 딱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아무튼 출제가 됐어요. 그죠? 출제가 됐습니다. 면적도 자주 출제가 됐죠. 28회 때까지 출제가 됐죠. 그죠? 네. 그러다가 한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내년도 유력할 거예요. 그죠? 내년도 유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경계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 역시 32회 때 올해 또 출제가 됐어요. 그죠? 이건 그냥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토지필상 입에 달고 살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는 뭐 어디가 될는지 모르지만 매년 출제되는 테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할 적에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는 반드시 체크를 해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 중에서 한 3문제, 3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되도록 돼 있어요. 뭐 소재하고 좌표는 알 필요 없어요. 그죠?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런 건 뭐 나올 리가 없겠지. 그죠? 너무 번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건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기 봐요. 하여튼 3문제 지금 찍어준 거야. 그죠? 3문제 찍어줬어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와보죠. 대장, 도면, 경자부 이렇게 3가지 장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올해 32회 때 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
올해 출자가 됐어요. 그죠? 올해 출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수업을 진행을 할 적에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매년 3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똑같이 이 양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 금년도 32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 무려 2문제씩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2문제씩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3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또 하나의 지적 공부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종합 공부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장부 들어봤어요? 그래요. 이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우리 출제자가 벌써 4번씩이나 물어보고 있어요. 올해까지 치면은. 네, 그래요. 이거 32회 때 또 출제가 됐어요. 그죠? 32회 때 또 출제가 됐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그죠? 무려 4개가 출제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4문제 출제가 됐단 말이야. 합쳐서 몇 문제야? 7문제란 말이야. 이 정도 오면은 붙고 떨어지는 게 여기서 결판이 나요. 그죠?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년 출제가 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거를 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적에 이런 정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12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맞힐 수 있어요. 그죠? 10문제 정도 충분히 맞힐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이제 나머지는 저 지적 측량, 지적 측량 이럴지 뭐 토지 이동 사유 등은 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적에 대해 지적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그래요. 등기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등기가 뭔지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돼요. 그래서 그 등기가 뭔지는 거기 몇 페이지지? 208페이지, 그죠? 208페이지에 거기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등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이런 얘기야. 이 등기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국가의 공적 사무야. 그래서 등기 업무도 아무나 처리할 수는 없고, 그죠?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 등기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관이라는 자만이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나 처리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요. 이 등기관이라는 자가 등기 업무를 처리할 적에 지 멋대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한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해야 돼. 그죠?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관이라는 자가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할 적에, 그죠? 아무 종이장이나 갖다가 지 멋대로 끼적끼적 쓰는 게 아니고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라고. 들어봤지? 그래요.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를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다가 어떠한 사항 등을 2가지 사항이야. 하나는 부동산의 표시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의 표시사항하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 그래요. 그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이걸 이제 하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 봐봐요. 저쪽은 왜 토지 표시라고 해놓고 여기는 부동산 표시사항이라고 했냐면 이 우리 등기법의 규율 대상은 토지도 규율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건물도 규율 대상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 이렇게 놨어요. 토지라면 토지 표시사항, 건물이라면 건물 표시사항이야. 그죠? 전산등기부에는 건물 내용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부동산 표시사항하고
권리관계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봐봐요. 이 부동산 표시사이니까 말을 바꾸면 사실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사실정보라고 말을 바꿀 수 있고 여기 권리자가 써 있잖아. 그죠? 권리정보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사실정보와 권리정보를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정보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것. 그죠? 기록을 해주는 것 또는 기록된 그 자체. 그죠? 예, 그 자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등기라고 하고. 그죠? 등기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 주는 법을 등기법 그래요. 그죠?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죠. 등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기관이란 자가, 그죠?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정보에다가 부동산의 표시사항하고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을 해주는 것 또는 기록된 그 자체를 등기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부동산 등기법 그래요. 그죠?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상당히 까탈스러워요. 욕심내면 안 돼. 그죠? 그래서 12문제에서 6문제만 맞춰주시면 고득점 한 셈이에요. 그죠? 고득점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 5가지 개념적 징표를 하나씩 분석을 해봅니다. 그죠? 등기관이라고 여기 써놓고 다니나? 써놓고 다닙니까? 에? 그러면 누굴 보고 등기관이라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법원에 가보면 여기 법원 공무원 홍길동 그래갖고 폐찰 차고 다니고 있죠. 법원 공무원들. 그죠? 그러면 법원 공무원이 다 등기관입니까? 아니야. 그죠? 그 수많은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라는 자가 너는 오늘서부터 딴 업무는 하지 말고 등기 업무에만 전념을 하라라고 지정을 해준 자가 그래요. 뭐라고요? 지정을 해준 자만이 등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만이 전결 권한을 가지고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 공무원 모두가 등기관은 아니고 그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만이 등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만이 전결 권한을 가지고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이 등기관이라는 자가 등기 업무를 처리해야 할 적에 지 멋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지칭하는 법률은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이야. 따라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실체법이 아니고 절차법 그래요. 뭐라고요? 절차법이면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민법을 뭐라 그래요? 민법을 흔히 실체법 그래요. 뭐라고요? 실체법 그러고 우리 부동산 등기법을 흔히 절차법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실체법이라고 한다면 권리나 의무의 내용을 규율해 주는 법을 실체법. 그죠? 절차법은 권리나 의무의 내용을 실현해 주는 법을 절차법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랑 형사소송법은 흔히 전부 다 절차법 그래요. 그죠? 절차법 그래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도 절차법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그죠? 절차법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등기관이 등기 업무를 처리할 적에 아무 종이장이나 갖다가 지 멋대로 끼적끼적 쓰는 게 아니고 등기부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공적 장부가 있대요. 그런 장부를 사용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등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등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 등기부는 제일 먼저 무슨 식 등기부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장부식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장부식 등기부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죠? 이게 아마 1919년서부터 해갖고
1987년도까지 만들었어요. 그죠? 장부식 등기부가 뭐냐면 여러분들 흔히 얇은 습자지로 된 등기부 혹시 구경해 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박물관이나 가면 볼 수 있어요. 얇은 습자지로 돼 있고 가로 쓰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세로 쓰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문 초소체를 막 휘갈려서 무식한 놈은 봐도 몰라. 그죠? 무식한 놈은 봐도 몰라. 나 같은 놈은 몰라요. 그래요. 이런 장부를 장부식 등기부 그래요. 그죠? 장부식 등기부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장부식 등기부는 꼈다 뺐다 그래요. 뭐라고요? 꼈다 뺐다. 가제가 불가능했어요. 그죠? 그래서 등기 신청 사건이 하나 발생할 적마다 계속 뒷장에 갖다 붙여야 돼요. 그죠? 장부를 만들어서 계속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편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느 하나 부동산에 대해서 장부가 몇 캐비넷짜리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대단히 불편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질이 뭐로 돼 있다고 했어? 습자지. 그죠? 습자지로 돼 있어요. 라이터불 딱 갖다 대면 호룩 타버려요. 그죠? 그렇기도 했고 날씨가 습하고 날씨가 건조하면 흐물흐물해졌다가 빳빳해졌다가 흐물흐물해졌다가 빳빳해졌다 그래요. 한 10년만 그렇게 되면 재질이 딱딱 분질러져요. 보관 관리가 대단히 불편했어요. 가제도 불가능했고 보관 관리가 대단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장부식 등기부에서 보관처식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보관처식 등기부. 영어로는 흔히 바인더식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바인더식 등기부로 바꿔놨어요. 그죠? 바꿔놨습니다. 등기 카드를 전제로 해서 바인더식 등기부로 바꿔놨어요. 이거는 이제 장부식 등기부와 다르게 가제가 가능했겠죠. 꼈다 뺐다가 가능했겠지. 그지? 요 두 장부를 등기안에 직접 손으로 썼다고 해서 수기식 장부 그래요. 뭐라고요? 수기식 장부 그래요. 이건 등기안에 직접 손으로 썼으니까 오타 오기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등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도저히 보관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법원행정처하고 LG사업단하고 협력 사업을 해서 2006년 말까지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돼서 현행법은 무슨 등기부? 전산 등기부로 이렇게 변화가 돼 있어요.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장부식에서 보관철식, 보관철식에서 전산 등기부로 100%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돼서 현행법상 공시적 효력이 있는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뿐이다? 전산 등기부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옛날 수기식 장부는 지금 현행법상 무슨 등기부? 폐쇄 등기부의 형태로 남아있긴 있어요. 그죠? 남아있긴 있습니다. 자, 이거 폐쇄. 지금 현행법상 공시적 효력이 있는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 뿐이야. 그죠? 전산 등기부 뿐입니다. 그러면 이 장부에서 이 장부로 전산 이기해 놓고 이 장부에서 이 장부로 전사 이기해 놓게 되니까 장부식 등기부하고 보관처식 등기부는 모두 폐쇄 등기부 형태로 남아 있을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돼 나왔어요. 그죠? 발전이 돼 나왔습니다. 자, 됐어요. 자, 등기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고 갑시다. 그죠? 등기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한번 해보고 갑시다. 지금 제가 여기 그리는 등기부는 보관처식 등기부를 전제로 해서 그리는 거야. 그죠? 그래요. 등기부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수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보관처식 등기부를 그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보관처식 등기부를 그리면 여러분들은 저놈이 전산 등기부를 그리고 있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요. 안에 기록되는 내용은 100% 동일합니다. 그죠? 안에 기록되는 내용은 100%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 한번 구경해보고 갑시다. 중요한 개념이야. 그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등기부를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두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